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네, 목요일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덕에서 제가 대법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명색이 경제 전문가인데요. 법학 논문을 열심히 찾아본 결과 이런 걸 찾았습니다. 1분 30초. 대법원이 합의 한 번에 90건, 100건을 몰아넣고 사건당 평균 1분 30초 만에 결론을 내린다. 주심 대법관 이외의 다른 대법관들은 당일 아침에 목록을 받는다. 설명을 듣고 나서 10초 안에 찬성 반대를 표시한다. 주심은 재판 연구관 보고서를 90% 이상 그대로 따른다. 하루에 8건씩 판결을 찍어낸다. 이게 지금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6년 학술 논문에 쓴 내용이에요. 제가 학술 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거 찾아봤습니다. 다 피어 리뷰 그 정리된 이야기예요. 자,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고 상고된 사건의 법률 적용의 적절성만 판단하고 사실심리 금지되어 있는데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논란이 된 게 사실관계까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6만 쪽 기록이 읽지 않고 증거 판단까지 하니까 비판받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이 재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재판들이 이렇게 1분 30초 만에 착착착착 기록도 보지 않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의 이번 판결 그리고 그 파문 논란 이거 다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 조희대의 판결, 이재명의 재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 자체가 개혁 대상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장 뉴스 라이브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상욱 의원 인터뷰 예정돼 있고요. 또 류혁의 내부 보고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나는 정치 토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상욱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의원실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뉴스토마토 끝내주는 경제에 이게 탄핵 예, 예. 의결 직후에 한번 예, 예. 전화로 모셨었는데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때 너무나 네. 인상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결국은 이 길로 오셨네요. 오늘 국민의힘 탈당 공식 선언하셨죠? 탈당계도 제출하셨습니까? 네, 탈당계도 제출했고 참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을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도록 제가 역할하는 것이 또 제 도리인데 저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좀 결국에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라서 안타깝지만 탈당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탈당 참 선언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탈당 선언하시면서 극우 보수, 수구 보수 아니고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그 뉴스토마토 출연하셨죠? 김창현의 창에 출연하셔서 이 예. 자유와 포용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길인데 국민의힘 거기서 너무 많이 벗어나서 탈당한다 이런 말씀 다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네네. 다음의 행보는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 구상하고 있으신 게 있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받드는 정당이 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렇게 진중하게 미리 조율을 볼 수는 없었고요. 오늘 이제 탈당계를 내었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소속으로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인지 또는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이런 조국 혁신당 이런 기존의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제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저에게 분명한 고민의 기준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조건 국민들께 도움되는 국민들을 위하는 실질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시대가 심각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소멸사회지요. 축소사회고 거기다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또 AI, 로보틱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실력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참 민주 보수, 건강한 보수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의 보수는 1950년의 보수와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네네네. 지금의 보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한 사회, 상식적인 사회, 합리적인 사회, 개방되고 포용되고 자유로운 사회, 이런 사회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제도에 대한 신뢰, 대한민국을 정말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보수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탄한 바탕이 되어야지만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도전들을 진보에서 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가 틀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진보도 다양한 혁신적 도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서로가 같이 기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몇 가지 아. 기준점을 가지고 잘 방향을 검토할 건데, 네. 우선은 저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정치라는 것이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회에 닿는 대로 네. 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나 아니면 뭐 조국혁신당이나 또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 네. 한 분 한 분 만나서 국가의 방향성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 만나고 말씀은 듣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뉴욕 전 네네. 감찰관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요, 스튜디오에. 아이고, 제가 뉴욕 너무 좋아하는 감찰관님도 뵌 선배님이십니다. 적 있으시죠? 예, 제가 이번 건에 좀 대해서도 아마 상의도 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제가 좀 아직 모자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뵙고 배워야겠다 생각되는 분들은 네. 찾아뵙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감찰님도 제 선배님이시라서 네. 찾아뵙고 좀 지혜를 요청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의 논객분들도 이미 찾아뵌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도 뵙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소속이 되었으니 뭐 제가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정세균 선배님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싶고 여러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많은 말씀 듣고 많이 공부해서 신중하게 제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과 네, 행동이 네. 또 저를 믿어주시는 지지자분들께서 또 정치적 행동을 하실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아, 조갑재, 정교재 이 선생님들도 만나셨군요. 혹시 예, 그러면 뵙고 지금 많이 배움을 얻었습니다. 아까 그 이준석 의원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뭐 연배도 비슷하신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도 좀 좋아하는 의원들이 있으세요? 아유, 뭐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분들은 여러 계시고요. 젊은 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틀에 가려져서 본질을 못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못 보게 막아버리는 틀입니다. 네. 우리 진영, 상대 진영으로 갈라버리는 순간에 진짜 하고 싶은 말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진영의 틀 또는 진영의 프레임, 불교 용어로 말하면 상 이런 것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하기 전에도 그랬고 정치를 한 후에도 당을 가리지 않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뭐 여러분 친하게 지내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권하고 관련해서 통해서 많이 또 상의하신 배우고 분 있죠. 계세요? 이권과 관련해 상의를 좀 뭐 제가 탈당 문제는 근데 뭐 함부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네. 제가 신중하게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부분 또 네. 국민들께 제가 송구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네. 탈당을 같이 논의한 건 아니고요. 이제 현안이나 국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여러 의원님들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김상욱 의원님께서 보수에 대해서 정의해 주신 거는 제가 김창현의 창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제가 들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수의 네. 기준에 대해서 너무 네.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회 닿는 대로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려고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근데 그 기준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제 기준에는 민주당이 보수거든요. 만약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특히 이제 계엄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 특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뭐 중도 보수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하고 사실은 또 민주당도
이 뭐 말하자면 이 진보 진영 내에서는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이 이게 진보적인 정책이 없는 정당이다, 사실 잡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실 중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하신 보수의 카테고리 안에 그 네네. 정의에는 민주당도 들어가는 거죠, 현재 민주당은. 네, 뭐 네. 제가 보기에도 12월 3일 이후 모습을 기준으로 볼 네. 때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면서 정책을 얘기했던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가깝지요. 네, 네. 근데 사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 도리어 진보의 영역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 지금 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 이제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사회의 혁신성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진보의 영역이거든요. 각 분야별로 진보적 노력, 시대 정신을 반영한 다양한 도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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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네. 요즘같이 뭐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AI 혁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그 네. 로보틱스가 점점 더 인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뭐 심지어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판사님들께서 판결을 다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AI가 점점 더 발전해서 10년 뒤에 인간의 머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정확한 판단을 하는 AI가 등장한다면 사법제도를 사람의 손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AI가 나은가? 네. 근데 AI가 맡기는 게 맞는가?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진보의 논의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네. 것도 네.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종교처럼 신봉하지만 AI가 더 발달하면 포스트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네. 우리가 노동에 대한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네. 완벽히 대체하는 로봇들이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노동의 소멸 현상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네. 이런 진보적 논의들이 사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진보적 논의가 늦어지면 또 역사에서 우리가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네, 시간이 짧아가지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말씀은 근데 네, 의원님 보수주의자로서 역할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저는 제가 볼 제 때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당이 보수고 의원님 정에 따르면 오히려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민주당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을 잡고 지켜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류의 책임을 맡게 된 원했는지 아닌지 네네.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네, 의원님 저도 그렇게 보고 말씀대로면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민주당에 참여하시는 게 순리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느낌이 네. 틀린 건가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입견이나 그런 걸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저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요. 또 정당들의 모든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너무 집중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으로 너무 많은 권력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러면 외부에 충분한 견제 기능이 없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라도 견제 기능이 네. 작동을 해야 할 텐데 그걸 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나누고 싶고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탈당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좀 신중하게 정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국가의 방향성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 번 더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정치 행보를 정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우 의원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뉴스토마토 네네. 화면으로는 한덕수 후보와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네.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유, 네네. 또 이 모습이 참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참 걱정이 됩니다. 김상우 의원님이 좀 보수를 안타깝죠. 새롭게 좀 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수를 새롭게 살린다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보수를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오늘 탈당하면서 그 가능성이 뭐 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더 이상은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탈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그 틀을 넘어서서 정치 전체의 틀로서 어떻게 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건강성과 안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아이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고, 네. 배우겠습니다. 네, 아유, 앞으로 뭐 장도에 나서신 것 같은데 행운과
또 이제 용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의 협상에서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본인으로 되면은 국민의힘 입당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